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차 두 번째 수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의 특성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특성에는 10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자원봉사라고 말하는 것에 이것들이 부합되어야만 자원봉사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발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강요나 억압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실행에 옮겨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원봉사 측면에서는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에서 비롯해서 스스로 선택해야만 자원봉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타인의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타인의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 움직이면 자원봉사가 아니라 사회봉사라고 했어요. 그지? 사회봉사는 범법자들이 사회에 봉사를 함으로써 자기의 죄에 대한 벌을 받는 법원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사회봉사 명령이죠. 이와 반해서 자원봉사라고 하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의 첫 번째 특성인 자발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특성 중에서 자발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회 지도층, 즉 말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가 있고, 또 자발적 동기부여가 사회 문제라든지 혹은 자원봉사 활동 중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문제에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사회적 문제에 어떤 가치관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복지성인데요. 복지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공익성이라고도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목표가 바로 이 공익성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특정 어떤 개인이나 직장 혹은 어떤 단체, 종교, 정당 그런 것의 입장을 모두 초월하여서 지역 내에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성을 추구하는 비영리적인 활동입니다. 비영리적인 활동이 뭐죠? 비영리적인 활동이라 하면 이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 취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회 소외계층 혹은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사회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은 어떤 경우에도 공익을 목적으로 행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급성이에요. 돈을 안 주는 거야. 여러분도 다 알고 있겠지만 자원봉사 활동 갔는데 급료 주지 않죠, 그지? 자원봉사 활동의 무급성은 개인이 자신이 자원봉사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자원봉사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도 자원봉사 활동의 범주에 넣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만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돈은 없지만 힘드는 일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도와주고 싶은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의지나 동기가 되는데, 그만한
그것을 지불하면서까지 봉사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원봉사활동 자체가 가진 자들의 전유물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 즉 말해서 봉사를 하는 데에 대한 대가가 아닌, 봉사를 하는 데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여기 나오죠, 그지? 봉사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하자는 것이 현대에 들어와서 자원봉사활동의 그 무급성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야.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한국의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였었어요. 외신에서 계속 보도하기를 태안반도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때까지 최소한 20년, 30년이 걸린다고 했었어.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모든 기름을 닦아내고 10년이 되지 않은 시기에 태안은 완벽하게 원래의 태안 해변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그때 뉴스를 보면 전 국민이 태안반도에 자원봉사를 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주말이 되면 많은 학생과 가족들이 대형 버스를 타고 태안으로 달려갔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만 유출된 기름에 뒤덮인 돌반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전부 그 돌들을 하나씩 자기 집 거실 마냥 그 돌들을 닦아냈어요. 그때 많은 대학생들이 태안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 태안에 갈 때 정부에서 태안으로 가는 교통비와 식비 그리고 거기서 최소한의 돌들의 그 기름을 닦아낼 수 있는 걸레나 다른 용품들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가진 것이 없는 아니면 가진 것이 있더라도 그만한 경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많은 사람들도 태안으로 자기의 인력을 제공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갔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외신들이 외국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태안은 정상화되었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고 또 저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이 무급성의 범위를 최소한의 경비를 인정하자는 쪽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성은 계속성이라고도 하는데 참여자가 즉 말해서 자원봉사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소 주 1회에서 1회에 서너 시간 또 6개월 동안은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속성이 왜 중요하냐? 자원봉사 하는 사람은 자기가 1회로 단발성으로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원봉사 대상자는 그 대상자의 상황이 단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아동이나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일 경우에는 일시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근본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활동자는 자기의 생활이 있는데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생계를 접어야 되는 문제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자원봉사 단체는 비슷한 사람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교육해서 로테이션 배치를 시킴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은 최소 주 1회나 혹은 6개월 단발적으로 하더라도 지속적인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배치로 인해서 봉사 대상자에게는 꾸준하게 지속적인 봉사가 제공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례로 보면 연말이 되면 많은 기부들을 해요. 그래서 그 NGO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단체가 있죠. 뭐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 같은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도 가끔 보실 거예요. TV를 보면 광고를 해. 한 달에 3만 원이면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 한 달에 10,000원이면 이 동물을 도울 수 있다. 이런 많은 광고를 해요.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3만 원이 정말 크지 않은 돈일 수가 있어. 여러분에게도 10,000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닐 거예요. 왜? 커피 2잔 값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그 10,000원이나 그 3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정말 열악한 국가의 아동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봉사단체에서는 연말이나 연초에 한꺼번에 많은 액수의 지원을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적은 액수로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기부를 약속하는 사람들은 사회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단체에서 그 기부금을 일정하게 들어오는 경비로 보고 전체적인 계획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계획 하에서 어떤 사람 봉사 대상자에게 어떻게 그것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혹은 지원을 할 것인가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자기가 가서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부금조차도 지속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면에서 자원봉사 특성 중에서 지속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타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타성이 뭐죠? 이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정신이 이타성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타주의라고도 하죠. 이기성이라 혹은 이기주의와는 반대되는 말이죠. 인간의 본성 중에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거나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고 싶은 동정심을 가지는 생각을 이타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타성은 자원봉사 활동의 동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보다 대상자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고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타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타성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물론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엄마를 도와서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도와주는 일도 실제로는 이타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아니죠. 엄마를 도와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힘드는 상황을 모르는 척하고 싶어 하잖아. 왜? 힘드니 같이 힘들어야 되니까. 그냥 조금 모르는 척하면 엄마가 다 해주니까. 어마어마한 이기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한 번도 얼굴이 본 적도 없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이타성을 발현시킬 수 있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지고 타인에게 혹은 타인의 어려움을 도외시하지 않고 동참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상부상조의 정신을 정착시키면 미래의 사회 비용 절약과 혹은 미래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타성은 실제로는 자원봉사 활동의 이타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이타적인 행동이 자기에게 가져다 두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사소하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해. 진짜 힘들었어. 그래서 힘들어서 돈을 모았어. 근데 마침 정말 내가 친하게 지내는 좋아하는 친구의 생일이거나 혹은 엄마의 생일이야. 그래서 갈등을 하긴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한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선물을 삽니다. 선물은 보통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사죠. 그지? 그래서 엄마에게 혹은 친구에게 선물했어. 그런데 그 선물이 내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상대를 기쁘게 했을 때
상대가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할 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더 기쁘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돈으로 여러분이 써야 될 것이 아니라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사줬어. 그런데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뻐.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이타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동감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치? 그래서 인간의 이타성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째로는 자아실현성입니다. 자아실현성은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그치? 메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설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자아실현이라 하면 자,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의 욕구라고 할 수 있었죠. 그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하며 자원봉사 활동의 가장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바로 보람이에요. 남을 도와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는 자아실현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동기에서 내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했는데 막상 그것을 하고 보니까 새로운 경험과 성취감, 만족감, 또 많은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 그런 것들로 통해서 정말 커다란 심리적 보상을 얻게 되는 거죠. 특히 자원봉사활동의 초기에 느꼈던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째로는 학습성인데요. 자원봉사 활동이 실제로 이타적인 목적 행동을 의미하죠. 사회 소외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기부하거나 자신의 자산을 제공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시간이나 노력을 제공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관계나 사회적 활동을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학습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자원봉사 활동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치?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면 어떤 기관에 가입을 해서 그 기관에서 하는 교육을 생각보다 장시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치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자원봉사 활동을 잘할 수 있는지 혹은 잘하게 되도록 폭넓은 지식을 교육받게 됩니다. 이런 교육이 새로운 경험과 지식의 습득 혹은 체험으로 나아가서는 체험으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풍요롭고 풍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실질적인 재원이 생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번째는 헌신성이에요. 이타성과 비슷한 맥락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헌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이웃을 돕는 것이 이타주의적 특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논란이 있었어. 왜? 아까도 이타성을 이야기했지만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아실현의 욕구를 오히려 내가 충족시키잖아.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이타적인 행동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뒤에 가면 이 수업을 다시 하겠지만은 또한 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타인의 처지나 그 타인의 처지에 대한 인식과 소통을 하면서 오히려 배우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타성보다는 자기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간다 이래서 약간의 논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철학이나 바람직한 신념이 없이는 자원봉사자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자기를 던지기가 쉽지가 않죠. 그치? 자원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시간, 비용, 희생정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는 마음보다 타인을 위하는 이타적인 헌신성이 중요한 동기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성이나 이타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아실현이라든지 학습에 의한 자기의 그 학습에 의한 자기 자신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문제지 그것을 노리고 자원봉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헌신성과 이타성은 자원봉사의 중요한 특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번째로는 협동성입니다. 개인이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을 제공한다고 해서 자원봉사가 아니라고 앞에서도 누차 얘기를 했죠. 그치? 자원봉사의 정의는 자원봉사자가 어떤 자원봉사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어서 교육을 받고 그 능력에 따라 배치를 당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적절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만이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혼자서는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여러 가지 많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것들 교육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 본인과 자원봉사자 대상자 그리고 조정자, 슈퍼바이저라고 하기도 하고 관리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조정자 간의 협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기관과의 연계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원봉사자는 관련 기관에서 교육받고 거기에 맞는 전문적인 자원봉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협동성은 또한 자원봉사를 할 때에 각자 역할이 분담되고 그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되며 다른 봉사자들과도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인식이나 이해, 소속감 혹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등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자원봉사자, 상호간 혹은 관리자들 사이에도 서로 가깝게 지내고 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문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그 대상이나 영역에 따라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전문적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아요. 대학생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경우에는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참여하면 효과가 높아져요. 우리 학교에도 사실 굉장히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훌륭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지만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우리 학교에서는 꽤 오랫동안 제3국의 해외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학생들이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공지가 떠요. 그러면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선발이 되면 정말 오랫동안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을 받아요. 물론 기초체력훈련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학교가 어떻게 자원봉사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동영상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학교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치? 여러분들도 한 번씩
지원을 해서 해외 봉사를 한 번씩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오랫동안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교육을 받고 그 전문성을 활용해서 자원봉사에 참여를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자기 자신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일단 기관에 참여를 하면 아무리 전문성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들의 보완적인 혹은 보조적인 역할부터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사라고 하더라도 진료를 보는 것에는 전문적일 수 있으나 자원봉사 활동은 진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의 특수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혹은 이미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 선배라든가 혹은 슈퍼바이저가 지시하는 것 혹은 요구하는 것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쌓이면 더 전문적인 그런 일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보조적 역할부터 수행한다는 것을 불만을 가지지 말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는 또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그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많은 논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자원봉사가 사회복지에 차지하는 역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회 전반에 복지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국가도 사회 전반에 복지 사각지대를 모두 줄일 수 있는 국가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사회복지와 자원봉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관련 용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련 용어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지? 자, 볼런티어리즘은 볼런티어와 투어리즘의 합성이에요. 정말해서 자신의 의지나 선택, 권유, 자발적으로 가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볼런티어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휴가를 활용해서 현지인과 함께 숙박하고 노동을 통해서 봉사하는 활동. 지금 이거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것도 이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지? 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